비둘기는 한국사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가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둘기를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비둘기가 너무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일반 새들과는 어떻게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이 왼쪽에 가장 어린 생명은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얘가 어느 날 내가 먹이 주러 나가는데 비둘기 무리 가운데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전에도 비 오면 무리 가운데 못 날리고 그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그렇게 저녁에는 그렇게 들어가 거기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에 의해서 잡혀 먹히거든요. 매우 위험한데 얘가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잘 못 날라요. 그리고 꼬리가 지금은 많이 나왔지만은 저는 꼬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빠졌어요. 누가 얘를 잡다가 꼬리를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날개는 나는데 중간중간에 앉으면서 도로 가운데 앉고 그러더라고요. 차들이 오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는 우리 집에 좀 데리고 가서 회복시키고 좀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데려왔습니다. 근데 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귀엽게 노는지 몰라요. 얘가 자기가 분리하면 그 어린애의 그 울음소리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비둘기는 결코 위의 동물이 아니에요. 비둘기는 결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좀 불편하다고 얘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극히 잘못된 겁니다. 얘는 이름이 평화입니다. 얘는 제일 먼저 왔던 애인데 어느 날 제가 버스 정류에 가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비둘기는 정류장 그 밑에서 그렇게 앉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얘가 못 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음식을 잘 먹이니까 이제는 너무 잘 날아요. 회복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얘가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가지고 내 보내야 되는데 좀 보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얘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는 아주 한 요 정도 사랑이만큼 됐을 때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어느 날 먹이 주러 가는데 어린 비둘기가 근데 보니까 다리가 잘려져 있어요. 근데 먹이를 먹는 거 보니까 어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큰 비둘기들이 먼저 먹이를 먹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 안 되겠다. 얘도 우리 집에 좀 데려가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데려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컸어요. 얘가 싸움도 어느 정도 잘하고 근데 본래 동물들이 자기가 몸이 불편하면 경계심이 강해요. 얘도 경계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평화와 사랑은 제가 손에 이렇게 음식을 놔주면 와서 먹는데 우리 행복이는 이 둘째는 그렇지 않아요. 경계심이 많아요. 이제 지금은 조금씩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경계심이 많더라고요. 얘들은 비둘기나 뭐 생명동물들은 먹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인간도 똑같지만은
얘들이 먹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둘기가 밖에서 얼마나 먹을 걸 찾을 수 있는데 왜 먹이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만 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추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먹이 먹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풀을 뜯어 먹습니다. 풀을 뜯어 먹고 또 어떤 때는 삼각 그물 가운데 사는 비둘기들은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먹이를 먹은 게 없으니까 너무 추하고 또 기름에 모든 털이 그냥 완전히 덮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이 비둘기들은 자기들이 잘 먹으면 몸 안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털이 윤택해져요. 근데 먹을 거 없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털이 완전히 초췌하고 굉장히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둘기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결코 먹이가 풍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먹는 것을 조금씩 얘들에게 줘야 되는데 뭐 많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비둘기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자기들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메신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것은 물론 비둘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한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모르기 때문에 비둘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둘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회에 큰 해를 결국은 불러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잘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이들에게 많은 먹이를 풍족하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먹이를 주고 똥 많이 싸도 그 똥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는 먹이는 곡물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액으로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화하는 액으로 소화된 음식 찌꺼기는 밖에 배수물로 나오지만은 비가 오면 그냥 다 없어져요. 전혀 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지 않고 얘들이 스스로 음식을 구하다 보면 굉장히 강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산이 늘 나옵니다. 그 산으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거친 음식을 먹게 되면 산이 나와요. 그 모든 동물들이 똑같습니다. 산이 나온다는 것은 먹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건물에 파이프 같은 거에 떠난 건물 같은데 이 산이 많이 묻게 되면 변색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빵조 같은 먹으면 결코 그 산이 나오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악한 영들의 그 마음이 점령되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왜곡이 되었어요. 이 어린 생명들이 기준인데 이 어린 생명을 보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둘기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더럽고 불결하고 비듬 같은 거 떨어져서 병균이 많이 옮긴다는 이런 것은 그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 생각에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주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결코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문화재에 똥 싸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유해동물로 지정한 환경부는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결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세계의 어느 나라가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일부 나라가 비둘기 밥 주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학대하게 되니까 지금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사신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학대하고 비둘기를 괴롭히면 그 형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 사회가 굉장히 평화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유해 동물이 아닙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비둘기를 학대하고 자기 상가 건물에 똥을 싼다고 해서 비둘기를 학대하고 그런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줍니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그 어린아이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똥을 아무렇게 쌉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달갑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평화롭고 화평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지구 안에는 생명의 사슬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라고 하죠. 그 피라미드는 밑은 넓지만 위는 좁습니다. 제상층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이 그 피라미드 밑에서부터 차올라서 인간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행복을 부어주고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만 결국 우리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코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가 늘 도와줘야 할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사악한 마음, 탐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들을 거추장하고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악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코 이런 잘못된 일을 바르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